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김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여러분들을 이제 대면해서 이렇게 뵀었는데 오늘은 뭐 불가피하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하여튼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친환경 보리 재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듣고 다시 되새기면서 좀 더 재배를 잘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리의 특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포장 준비, 또 뭐 종자 소독하고 재배 관리, 그 다음에 주요 병해충 관리, 그리고 이제 수확 및 건조 저장까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건 이제 보리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보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작기가 10월부터 그 다음 해인 잉년 6월 중하순까지 이렇게 재배가 되는 월동작물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춘파성이 있는 파성 1하고 2 정도 춘파성이 있는 품종 같은 경우에는 봄 재배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기는 하지만 수량이나 품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월동을 시켜서 이렇게 재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리적인 특성을 보시게 되면 발화저고는 우리가 25도에서 30도씨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로 발화가 될 수 있는 온도는 약 0에서 2도씨까지에서도 발화가 되는 그런 아주 추위에 강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화저고는 18도씨에서 21도씨, 약 한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가 될 텐데요. 그 시기 때 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화 종실은 수분 후 30일경이 되면 거의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익어서 수확할 수 있게 될 때까지가 출수 후에 약 한 35일에서 45일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품종을 상당히 변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다른 작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보리에서는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겉보리가 되겠죠. 겉보리를 주로 이제 하다가 조금 더 품질이 좀 좋아진 쌀보리 단계를 거쳐서 현재는 찰쌀보리가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쌀보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쌀에서도 맵쌀이 있고 찹쌀이 있듯이 보리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그 쌀보리의 씹힘 정도보다는 최종적으로 개발된 이 찰쌀보리에서 씹힘성이 약 한 10배 정도 좋아졌다고 보시면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훨씬 부드럽게 씹힐 수 있게끔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점도, 찰성이죠. 찰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쌀보리 때보다는 약 2배가량 이렇게 이제 찰기가 좀 더 늘어나는 그런 개발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보리쌀 하면 약간 좀 누런색을 띠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찰쌀보리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백도를 상당히 많이 개선을 했기 때문에 훨씬 흰 그런 보리쌀밥을 이제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백도를 향상을 시킴으로써 기호성까지도 이제 높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 품종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리가 월동작물이다 보니까 품종별로 이제 월동 한
한계 온도가 있게 됩니다. 그 한계 온도에 따른 품종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 재배선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저 마이너스 12도, 영하 12도가 되겠죠. 12도에서는 찰쌀보리 재배는 거의 어렵고요. 이제 겉보리나 밀 일부 품종들이 재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이 속하는 영하 8도 그리고 영하 10도 요 수준 내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쌀보리가 재배가 가능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새찰쌀보리나 제한찰쌀보리도 재배가 가능한 그 한계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 위주로 우리가 재배를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재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밀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 대부분의 경기도 지역에 금강밀 정도는 충분히 재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에 각 시군별로 이렇게 이제 최저 평균 기온선에 따른 재배 한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부천 고양 같은 경우는 영하 6도, 뭐 상당히 그래도 경기도권 내에서는 가장 안전한 지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평택, 화성, 파주, 김포, 우리 경기도 지역의 주 보리 생산지가 되겠죠. 여기가 영하 8도 정도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동부권 지역인 뭐 이천, 안성, 여주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하 10도 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평 일부하고 가평 같은 경우에는 영하 12도로 강원도에 가깝다 보니까 상당히 1월 최저 기온이 평균선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하 뭐 8도, 10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양평, 가평에서 보리를 재배를 하실 경우에는 품종 선택에 한계가 있다. 제한된 품종만 재배가 가능하고 쌀보리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찰쌀이나 제한찰쌀 뭐 그 두 품종 보급되는 품종 중에 그거 외에는 조금 어렵고요. 뭐 겉보리는 그래도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겉보리나 밀 종류는 양평, 가평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재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보급 품종인 새찰쌀보리하고 제한찰쌀보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찰쌀보리는 육성년도가 1995년입니다. 상당히 이제 오래됐는데 새찰쌀보리의 특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재성이 강합니다. 대신에 이제 뭐 흰가루병은 약간 약하기는 한데요. 상당히 품질이 좋고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찰쌀보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 해가지고 보급종으로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내재성이 상당히 강하고 특히나 이제 담리작 재배, 논재배가 되겠죠. 논재배 적응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새찰쌀보리보다는 논 쪽에서 재배를 할 경우에는 제한찰쌀보리가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위축병에도 상당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새찰쌀보리하고 제한찰쌀보리를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출수기나 성숙기 같은 경우에는 새찰쌀보리보다 약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늦은 경향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키는 새찰쌀보리에 비해서 약 10% 정도, 뭐 한 7cm 정도 더 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수량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새찰쌀보리에 비해서 제한찰쌀보리가 약 한 20% 더 증수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수량으로 친다 그러면 약 400kg 가까이
이렇게 특성상으로는 나와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품종 특성까지 알아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리 종자 준비가 되겠습니다. 보리 종자 준비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전재배선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심을 수 있는 품종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재배가 가능한 품종을 1차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자가 채종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보리를 재배를 하시게 되는데 뭐 너무 오랫동안 자가 채종을 하다 보면 다른 품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입이 자꾸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수량이나 품질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급종 같은 경우도 4년 1기로 받아서 갱신을 해서 자가 채종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4년 1주기 정도는 보급종으로 다시 깨끗한 품종으로 순도가 높은 품종으로 갱신을 해서 채종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또 자가 채종을 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종실이 잘 여물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가 잘 돼서 변질이 되지 않은 그런 종자를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친환경으로 해서 인증을 받아서 재배를 한 다음에 학교 급식으로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인증 단계에 맞는 종자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유기농 재배, 유기농 인증 재배인 경우에는 반드시 유기농 재배 종자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농약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무농약 재배 종자 이상 단계의 종자를 쓰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이제 보급종이 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기농 종자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리 같은 경우는 아직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미소독 보급종을 일단은 받으셔서 그거를 무농약으로 이제 채종 재배를 하신 후에 거기서 채종을 하셔서 그렇게 이제 쓰시게 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각 시군별로 해가지고 채종 단지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농가별로 채종 재배를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시니까 단지 내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생산단지 내에 채종포를 뭐 한두 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신다 그러면 뭐 좋겠죠.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종자를 농가 간에 자율 교환을 해서 쓰신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미소독 보급종을 인증 단계에서 쓴 거를 가지고 이렇게 수매를 한다거나 판매를 한다거나 유통을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이제 때에 따라서는 종자가 도저히 구할 수 없을 때 아니면 뭐 신규 품종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서 인증기관에 같이 제출을 하게 되면 뭐 일부는 또 재배가 가능하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인증기관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유무를 물어보신 후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순도 높은 종자를 받아서 채종 재배를 해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 쓰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정부 보급종, 우리가 보리 보급종을 한 현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새찰쌀보리, 제한찰쌀보리 이렇게 이제 두 품종을 30.7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이제 파종들을 다 하셨을 텐데, 전년도 새찰쌀보리 한 품종을 11.2톤 공급을 했었거든요. 약 3배 정도 늘어난 양을
공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충분한 양을 보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체종 재배가 기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체종이 적게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금 적게 공급해드린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정부 보급종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농가에서 신청하는 신청 기한을 보시게 되면은요, 적어도 8월 27일까지는 신청을 해 주셔야 안전하게 우리가 이제 보급종을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보급종 가격은 우리가 이제 쌀보리 가격으로 쳤을 때 미소독이 한 포당 22,640원, 금년도에 22,640원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보급종 외에 소면적으로 재배되는 그런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재배 한계선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심을 수 있는 품종을 보면 겉보리입니다. 겉보리인데 다양이라는 품종하고 햄이라는 품종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공급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보리는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엿기름이나 보리차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찰쌀보리나 쌀보리 재배가 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뭐 겉보리 재배도 상당히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품종 실용화재단산 종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신청 기간은 이제 보급종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적어도 8월 25일 이전까지는 신청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해주시거나 직접 하셔야 공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가격은 겉보리 기준 이제 21,400원이 되겠습니다. 한 포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